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매파 성향의 연은 총재들이 잇따라 현 수준의 금리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베스햄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현지 시간 13일 인플레이션은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 부근에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맥 총재는 12월 FOMC에서 투표권이 없지만 내년 투표권을 갖게 되는 만큼 월가에서는 그의 발언을 중요 신호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는 지난 6일 연설에서도 현 정책 기조가 여전히 약한 긴축에 머문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투표권을 행사 중인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알베르토 무살렘 총재도 같은 날 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올해 투표권이 없는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 예상보다 강한 경제활동의 회복 탄력성과 여전히 3%대에 머물러 있는 물가 수준을 지적하며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현지 시간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셧다운 해제로 뒤늦게 나올 10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의 실업률 통계가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0월에는 가계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원래 지난달 3일에 발표했어야 할 9월 고용보고서는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월가에서는 셧다운으로 늦춰졌던 고용과 물가 등 통계 데이터가 뒤늦게 발표되며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자자들이 최근 40일 가까이 핵심 경제 데이터를 보지 못한 채 지내왔다면서 셧다운 해제로 지금부터 데이터가 하나하나 공개될 때마다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날 해싯 위원장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인 1인당 $2,000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관세 수입은 충분하다면서도 입법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관세 배당을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미리 예견해 이름을 알리며 영화 빅쇼트의 모델이 된 마이클 버리가 AI 투자 과열을 우려해 손절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운용자산 규모가 $1억 이상인 투자자문사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버리가 운영하는 사이언 자산운용사가 이달 10일부로 투자자문회사 지위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나온 추측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가 최근 들어 AI 열풍이 1990년대 말에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며 AI 거품론을 지속해서 제기해온 만큼 보유 중인 포지션을 손절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가 운용하는 펀드의 자산이 누적된 손실로 등록 기준인 $1억 미만으로 떨어진 것일 뿐 AI 거품론과는 무관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진행의 김현주입니다. 셧다운이 종료된 이후 증시가 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엔비디아, 테슬라와 같은 주요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는데요. 더불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페드워치 상에서 동결에 대한 전망이 지난주 33%대에서 46%까지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연준 의원들의 엇갈린 견해도 불확실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 짚어보면서 증시의 향방도 추정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수익 낼 수 있는 타점도 챙겨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은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참 이제 셧다운이 해결된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악재가 밀려 들어오고 있죠. 네, 다음 달 금리 동결이냐, 인하냐, 그거 가지고 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하방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 뭐 아직 경제 지표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시장에서 지금 다 체감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오늘 싹 다 짚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 우리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차근차근히 짚어가면서 이 증시 전망에 대한 이해들 한번 높여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하단에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주요 시세와 전략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간밤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횡보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시 44분경 24,657포인트 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현 시점에서도 낙폭을 키워가는 흐름입니다. 1.42% 하락한 24,73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봤고요.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셧다운 사태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지표들의 이 부재 속에서 시장이 계속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금리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네. 이제 또 12월 금리 인하 확률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페드워치 네. 상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FOMC 전까지 네. 지금과 같은 시장의 흔들림이 좀 지속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내비두지 않겠죠? 이 상황을. 음. 누구보다 증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만히 내비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달이 채 안 남았잖아요.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이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그거죠. 주식을 하시는 분 입장이 있고 이제 코인 하시는 분 입장이 있고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입장이 있는데 다 입장이 좀 다릅니다. 설명을 차근차근 다 드릴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줍줍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손절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지리 저항선들을 그냥 프리패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지리 저항이 뭐 대체로 맞았다면 변동성이 11대와 21대와 31대는 그 지리 저항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잘못하다가 위아래로 다 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하시는 분들은 또 얘기가 다르죠. 지금 코인이 좀 시간이 필요하죠. 유동성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한마디로 돈 없어 이런 상황에서 코인 살 돈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보고 마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일봉 차트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제가 60일 이평선 여기죠. 녹색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60일 이평선 찍고 올라가죠. 그런데 셧다운이 돼서 좋을 줄 알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이제 페드 멤버들이 한 마디씩 하는 게 좀 예사롭지 않죠.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대 그러니까 저점 부분까지 이 정도까지 내려온 거죠. 이 정도까지 내려온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아니죠. 여기서 많이 무너진다면 여기까지 구름대 하단이면 대충 한 210. 오늘 안에 간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으니까 210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대충 200 정도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대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염두하시고 이제 이 정도면은 거의 바닥 온 거 아니야라고 해서 매수로 속된 말로 존버하시면 안 됩니다. 난리 나죠? 이게 지금 한 560포인트 정도가 되면 500포인트, 그러니까 이 정도 되죠. 750이니까 한 550포인트면 2,000틱이 넘어가죠. 2,000틱 곱하기 한
8천을 떠나면 여기서 물리기만 해도 1,6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네, 여기서 그러니까 제대로 매도를 쳤다면 1,6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걸 아니면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걸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뭐 쌍바닥씩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렇게 되고 자,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우리 960틱 차트를 본다 그러면 요쯤 됩니다. 이쯤 800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네, 음은 상단이죠. 거기가 대충 이쯤 850 정도 되네요. 860? 네, 860 정도가 됩니다. 860 정도에서 매도를 한번 쳐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860인데요. 만약에 캔들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올라오면 얘가 다르죠? 음운이 바뀌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830이 되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마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 이해하실 거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무료 공개 방송 월요일에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번 보시고, 나는 좀 빠른 승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스케일을 낮춰야죠. 지금 960택이니까 이거보다 낮춰서 본다 그러면 절반을 낮추면 480택이죠. 당장 코앞에서 매도를 쳐볼 만한 자리가 이 자리죠. 여기 파란색 이게 152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777이니까 775부터 매도 빠른 공격 자리 이렇게 24775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장이 시작됐는데 24775를 오지 않았다. 24775 매도 치시면 안 됩니다. 위로 튀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줍줍하는 시간이고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에 대비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미장 시작되면 이 자리는 유효할 겁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 매도 자리는 24775 그리고 미장 시작되면 여기 83이나 860 어디로 올라오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연준 위원들이 네, 이쪽은 네, 그 금리 인하를 옹호하는 사람들, 이쪽은 좀 그냥 홀딩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끔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너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어둡지 않게 경제 시향을 보시는 분들이 여차하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그거는 절대 안 되죠. 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제는 인하고 오늘은 그러니까 이번 달이 인하고 다음 달 인상이면은 기업들은 죽어나죠. 어디에 정책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하냐 동결이냐 그 싸움인 거거든요. 인상이냐 동결이냐 그때는 그랬고 근데 지금은 인하냐 동결이냐 여기지. 여차하면 오를 수도 있다. 경기가 좋으니까 오를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손절하십시오. 서울경제 TV에 나오시는 분들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없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왼쪽은 홀딩 유지를 하는 거 우측은 금리 인하.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일이 아니죠. 그제였나요? 이분이죠. 수잔이죠. 이분이 원래는 중도파였거든요. 근데 지금 중도파 두 분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라 좀 시기를 봐가면서 적절히 좀 봐야 될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패드워치상에서 금리 인하가 64%에서 49%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건 이분이라는 거. 그래서 반반이 됐죠. 지금 금리 인하, 금리 동결 반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뭐 변화가 없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쪽이죠. 가운데 계신 분들 이분들이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방이 결정될 것 같고요. 근데 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기저기 이제 컬럼이나 여러 종류의 레포트를 보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 쪽이 우세합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보는 것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페드에서 나오는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 수준이 이겁니다. 발언 수준 이 정도죠. 이 정도는 언제냐면 올해 10월 10월이죠. 올해 10월 달 이후로 지금 최대 그러니까 높은 편이죠. 지금 이때가 9월이니까 9월 달까지는 안 되고 10월 달 이후로 가장 높은 발언 수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너는 왜 인하 쪽으로 보느냐면 일단은 이 중에서 한 명이 지금 다음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나온다면 또 이가 달라지는 거죠. 이들끼리 또 뭉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마 12월 되기 전에 파월 후임을 또 내세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또 이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좀 보고 있지는 않겠죠. 매일같이 한마디씩은 하니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상황도 여지없이 좀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요건들도 좋지 않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 데이터가 나오면 대부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뇌피셜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경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고용이든 뭐 실업이든 아니면 제조업 지수든 뭐 PMI든 ISM이든 뭐 나오면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정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정시보다 살짝 늦게 나와요. 아니면 오전 데이터가 오후에 나와요. 왜 오후에 나올까요? 결제 맞고 나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공산당 결제 맞고 나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 결제를 맡아야 될까요? 데이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투자자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가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셧다운 기간 동안 놀긴 놀았지만 일을 안 했지만 뭐 핫도그 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장 입고 핫도그 파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가시각색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데이터를 수집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나온다 하더라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다 그러면 아예 그냥 뭐 여기저기 혼란하게 만드느니 패싱하는 게 답일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준은 알죠. 정부는 알고 연준은 당연히 압니다. 연준은 우리가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압니다. 그러면 12월에 금리 인하 과연 동결일까요? 아니면 인하일까요? 저는 인하 쪽에 한 표를 주고 싶고 대부분의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인하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페더치는 좀 다릅니다. 네, 그것도 좀 이따 보죠. 그리고 지금 해고율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해고율 실업하고 해고는 다른 거죠. 비슷한 의미기도 하지만 다른 겁니다. 해고율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최대치가 지금 해고율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셧다운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잘 아는 AI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지 몰라도 일자리는 줄어든다고 향후 5년 안에 우리 직업군이 20%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영향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버라이즌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버라이즌은 뭐냐면 미국 최대 통신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 통신사는 AT&T죠. 그다음에 이제 버라이즌인데 한마디로 우리나라 KT, SK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15% 한마디로 15,000명을 이제 감축 계획이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KT에서 15,000명을 줄인다고 그럽니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조가 난리가 나겠죠? 네, 근데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그렇게 좀 감원 계획. 이게 지금 버라이즌만 그런 게 아니죠. 아마존, MS, 인텔부터 시작해서 테슬라는 뭐 수시로 하고 있고 지금 빅테크들이 우리들을 돈 벌어주게 하는 주식으로 돈 벌어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일자리를 그냥 날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기업의 채산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셧다운으로는 이게 좀 더 가중이 된 겁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해고를 한 사람을 아니면 또 뭐 그만두는 사람을 다시 일자리를 채우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아니면 뭐 육아로 잠깐 자리를 비우는 그 자리도 안 채우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자연 실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사람들 주머니가 얇아질 수 있는 거고 물론 지금 데이터는 소비가 상당히 강하지만 근데 이게 점차 장기화되면 지금 트럼프가 인당 2천만 가구당 2,000달러씩 그 우리나라 돈은 350만 원 정도가 되죠. 맞죠? 300만 원. 300만 원을 뿌려준다고 하는데 그걸 현금으로 주지 않을 겁니다. 팬데믹처럼. 현금으로 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세 아니면은 뭔가 지원 그런 쪽으로 해줄 겁니다. 한마디로 간접적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돈이 여유가 생기겠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연말에 내가 세금을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세금 100만 원 깎아주고 그다음에 보험료 얼마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따지면 건강보험료 2달치 면제 이런 식으로 해준다 그러면 과거 여유가 생기겠죠. 돈은 직접 꽂아주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지원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해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걸 연준이 알까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 금리 인하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더 이제 뭐 아직 길게 있지만 욕먹기 싫겠죠. 그렇다 그러면 막판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당연히 12월 달은 고용 보고서가 나오죠.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 가지 또 우려하는 게 그거죠. 지난 시간인가요? 보여드렸죠. 시스코 역사적인 기업이죠. 우리가 20년 동안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시스코 뭐냐면 2000년 닷컴 버블 때 가격이 대략 80달러였습니다. 이 정도. 80달러. 근데 지금 이게 여기까지 왔죠. 이게 얼마 만에 왔나요? 2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5년 만에. 한번 물렸을 때 다 손절했겠죠. 당연히. 그죠? 2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IT 기업입니다. 여기까지 돌아오는 동안 그럼 지금 이게 뭘 의미하냐? 이때처럼 버블 아니야? 이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버블 아니야? 이것도 폭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프랙탈이라고 그러죠.
과거를 대비해서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번에 보여드렸죠. 그때 닷컴 버블 때 시스코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출은 못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올라가든 아니면 주가가 내려오든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 주가가 내려왔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주가하고 매출하고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좀 다르다. 시선을 좀 달리 가주셔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볼 때는 그럼 지금 AI 거품론이 맞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AI 거품이라고 그러면 집안에 로봇 한 대씩 있고 진짜로 그리고 뭐 휴대폰으로 집안에 있는 온도 제어부터 뭐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AI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AI 주식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 AI 기업들은 이제 인프라는 어차피 뭐 통신망 깔려 있는 거고 전력이 나뉘니까 전력 그때도 보여드렸죠. 전력 발전소 짓고 있다. 예, 그다음에 그 뭐죠? 그 데이터 센터 짓고 있다. 예, 그걸 짓는 이유는 더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법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식당에서 보이는 로봇 말고요. 우리들 뭐 청소해주는 로봇부터 시작해서 말하면 알아듣는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가 정점이지 않을까. 아직은 시작 단계, 시작해서 중간을 넘어가는 단계 그 정도니까 거품은 아니고 주가는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자체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아니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춤하는 거 내년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 적어도 내년 11월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는 그러니까 시중에 당연히 돈이 돌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버블이라고 말하긴 이르고 지금 가는 단계고 지금 워낙 그동안 편안하게 왔습니다. 그렇죠? 4월 달에 트럼프가 한마디 했었습니다. 관세를 뭐 50% 때리니 어쩌니 그러면서 그때 한번 주저앉고 지금 딱히 큰 조정 없었거든요. 쭉 올라온 상태고 아직 조정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순조롭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 궁금하시면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 10시 10분 저녁 11시입니다. 미장이 11시 반에 시작하니까 네,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오셔서 이런 시사적인 부분, 시황 그리고 뭐 차트 아니면 매매 기술 같은 거 충분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있었던 이슈들 알아듣기 쉽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물론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초점이 있다라고 말해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더불어서 여러 경제 상황들이 금리 인하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라는 시각들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 시점이 증시의 변동성이 큰 장인 만큼 선물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야만 수익들 챙겨가실 수 있을 텐데요. 함께하는 방법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술적인 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인베스팅닷컴에서 현 시점에서 유리한 전략 확인해 보시죠.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12개의 지표 중 5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는 적극 매도가 나왔는데요. RSI, MACD, ADX, CCI, 하이앤로즈,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모두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마스터님의 전략 팻말로 다시 만나보시죠.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매도 시그널 네. 주셨어요. 아까도 이제 개장 이후에 다시 보긴 해야 되지만 지금 빠른 매도 자리 짚어주셨는데 현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타점들 있을지 다시 실시간으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좀 아쉽네요. 지금 차트를 보면 네. 여기죠. 제가 콜을 했을 때가 대충 이쯤 되죠. 이쯤 됐었는데 맞나요? 11시 그렇죠. 11시 대충 한 이 정도 콜을 했는데 이게 기울면서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이거 만약에 실시간으로 말씀드렸다 그러면 이쯤에서 매도를 한번 쳐봤겠죠. 763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근데 아쉽게도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생방송의 묘미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자리는 또 오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제 미장 개장 시간이 다 됐으니까 775 지금 이 자리보다는 765 정도까지 내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미장 개장하고 볼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데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리는 이제 이 자리로 올라오죠.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면 860이 아니라 830 정도가 되고 830 정도가 되죠. 830, 24830 이렇게 해서 매도를 보시면 되고 근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조심이 아니라 좀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860이 아까 제가 살짝 봤는데 그렇죠. 61일 평선이 860입니다. 그러니까 난 61일 평선을 노릴래. 그럼 860도 유효하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난 그거보다는 네, 그냥 구름대 상단을 노릴래. 그럼 830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유효하다. 네,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개장 전에 나스닥과 관련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체크해 주셨고요. 지금 개장 이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24,830짜리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도 넘어가 보시죠.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뉴욕 유가는 급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오름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22시 30분경에는 59.46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유가는 현 시점에서는 다시금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23시 15분경 60.08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2.11% 상승한 59.9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 차트 살펴봤고요. 관련한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차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현 시점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도 확인해 보시죠. 일단 크루드 오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일간 기준으로는 매도 시그널이 떴습니다. 12개의 지표 중 5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봤을 때는 매수입니다. MACD, ADX, ROC, 브렌베어 파워까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전략은 어떨지 팻말로 만나보시죠. 가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매수 시그널 네. 주셨네요. 지금은 왜 매수가 유리한가요?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차트를 보시면 앞자리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박스입니다. 딱 보셔도 박스죠.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단이 한 61달러 살짝 미고요. 하단이 지금 58달러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은 올라오는 단계죠. 올라오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60일 이평선 61.20, 30 요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더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니까 58.50 정도까지 또 내려올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는 단계니까 일단은 매수를 좀 보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960틱으로 보죠. 네, 900틱으로 보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 이게 살짝 삑사리가 나죠. 속된 말 삑사리가 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되지? 여기 위 구름대 상단 여기죠? 60이 아니라 왜 45, 50이 되는 거지? 보면 480틱에서 보면 예, 딱 보이시죠? 파란색 152평선이 지금 추세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살짝 올려서 이쯤에서 걸릴 수 있겠죠? 예, 59.54, 5 요쯤에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내려오면 예, 시간 545 정도 되겠네요. 이쯤에서 매수를 좀 받아보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라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여기서 어딨죠? 네, 여기서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워낙 장세가 도깨비 장세라 61.20, 2030, 20 정도 되겠네요. 20 이쯤에서 매도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두 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과 관련한 전략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59.54에서 55에서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 주셨고요. 더불어서 올라왔을 때에는 61.20 자리에서 매도하는 타점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마스터님 실시간으로 타점들 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단에 있는 거 참고해 주셔서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금 선물과 관련한 차트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금 선물 차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셧다운이 해제된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약화되면서 간밤 국제 금 가격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금 선물 하락하다가 횡보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시 2분경 4,038달러 선에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3.32% 낙폭 크게 키우고 있고요. 4,05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 선물 차트 만나봤고요. 관련한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익 날 수 있는 전략도 확인해 보시죠.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일간 기준 적극 매수가 떴고요. 총 12개의 지표 가운데 7개가 매수가 나왔습니다.
시간당으로 봤을 때에는 적극 매도가 나왔는데요. 총 6개의 지표입니다. MACD, ADX, 하이앤로즈,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에 대한 전략도 마스터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네. 팻말 보여주시죠. 네. 하나, 둘, 셋. 네, 매도 시그널 주셨네요. 지금 골드와 관련해서는 매도 흐름이 더 우세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잠깐 건가요? 차트 볼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지금 보시면 금리 인하가 동결된다는 사인이 어제 나왔죠. 어제 나오면서 골드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차트 캔들 모양이죠. 밑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당연히. 60일 이평선 요 정도 라인까지 3,900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데요. 오늘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매도를 쳐야 되겠죠. 매도를 치려고 그러면 일단 960T 의문 상단이 이쯤 됩니다.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왼쪽에서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의문 상단은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튀어 올라올 수는 없겠지만 이쯤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만약 빠른 자리를 원하고 싶다 그럼 480틱에서 의문 상단을 보시면 되겠죠. 이쯤 됩니다. 4068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매도 자리인 4068 그렇지 않다 그러면 411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증시 보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죠. 네, 우리 시각 23시 30분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자, 현 시점에서 흐름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시장이 모두 빨간불 크게 띄우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특히나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낙폭이 짙은데요. 현 시점에서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2.57%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역시 3.6% 하락했는데요. 이런 하락 추세가 오늘 시점에서도 이어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브로드콤도 지금 2.66%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지금 현 시점 0.89% 하락하고 오라클도 1%, 2% 가까운 낙폭을 그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애플도 보시면요. 애플 0.83% 하락했고 어제는 0.19% 소폭으로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낙폭이 조금 더 깊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테슬라도 한번 보시죠. 테슬라 간밤에는 이 배터리 리콜 소식 속에서 6%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3.43%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38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아마존도 현 시점 1.3%대 하락하고 있고 메타와 구글 역시도 지금 빨간불 띄고 있습니다. 구글은 2.4%대, 메타는 1.7%대 낙폭을 그리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지금 M7 기업들이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증시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낙폭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현물 시장과 관련한 흐름들 짚어봤고요. 이어서 선물과 관련한 전략들도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해전시대 개장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나스닥 차트와 관련해서도 개장 후의 흐름들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나스닥 1.82% 정도 나스닥 선물 하락하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략 주셨던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네. 앞에서는 일단 개장 이후에 24,830 자리 주셨는데 네. 저희 전략 똑같이 가져가면 될까요? 잠깐 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거 765였죠? 차트 잠깐 볼까요? 480틱에서 봤을 때 아까
여기서 765로 말씀드렸었는데 살짝 안 왔습니다. 또 살짝 안 와서 또 내려야 되겠죠. 예, 찾아가는 서비스 내려서 네. 보도록 하죠. 차트가 그러니까 스케일이 낮으면 그러니까 480틱보다 240틱은 좀 더 낮은 차트죠. 예, 그 낮은 차트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 좀 스케일 큰 차트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올 수 있다라는 거, 안 오면 살짝은 좀 당겨야 되겠죠. 오늘 지금 이제 당긴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당길 수 있겠죠. 735 정도까지 735, 24, 735 이렇게까지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 735 살짝 안 오니까 좀 더 당겨보죠. 24, 735 올라오면 이렇게 해서 매수 아닙니다. 매도죠. 예, 여기서 매도를 한번 쳐보시라고 권해드릴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있죠. 뭐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24, 735인데요. 이렇게 올라오면 또 이게 다르겠죠. 이때는 725가 되겠죠. 한마디로 구름대 위에서 매도를 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24, 그러니까 한마디로 24, 725, 735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조금 더 센 자리를 난 찾고 싶다. 근데 안 올 것 같습니다. 안 올 것 같은데 난 좀 센 자리를 찾고 싶다 그러면 960틱에서 우문 상단을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좀 여기는 750이네요. 여기는 750 정도가 되네. 이쯤 되네요. 이쯤 24750. 네, 960틱 상에서는 24750입니다. 그래서 난 좀 센 자리를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24750. 그거 말고 나 좀 빠른 자리 찾고 싶어 그럼 24735. 이렇게 해서 매도를 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나스닥 실시간 시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관련해서 실시간 전략들 다시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 빠른 자리로는 매도 전략 주셨는데요. 24,725에서 35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대 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주신 건데 관련해서 조금 더 이해하면서 매매에 적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있는 정보 참고하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한번 공부방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960티 기준으로는 24,750자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개장 이후에 나스닥 선물과 관련한 흐름들 짚어봤고요. 수익 날 수 있는 타점도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또다시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었는데요. 이달 들어서 벌써 10만 달러 아래로 세 번째 내려왔습니다. 자, 관련해서 어떤 흐름들 가져가야 할지 또 비트코인 전망 흐름들 잘 짚어주시는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이 기술주 중심의 급락세가 또 영향을 네. 미치는 걸로 보이는데 증시가 앞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비트코인도 똑같이 좀 지금과 같은 낙폭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잠깐 차트 좀 볼까요? 네. 네, 그 세계 최대 거래소 지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제 코인은 차트가 일률화된 게 없죠. 거래소별로 차트가 좀 다릅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그거는 추세선이죠. 94,000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찍었습니다. 찍고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그럼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더라도 아까 설명드렸죠.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는 바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위쪽으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구름대 상단이니까요. 계속 구름대 상단에서 지금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 선이 이 녹색 선이에요. 음운 상단이죠. 이 선을 맞고 계속 떨어지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살짝 뚫었으나 또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번 시즌에 가장 큰 뭐랄까 그 진폭, 하락폭이 30% 정도가 됩니다. 30%를 재보죠. 여기서부터 재보죠. 대충 재보면 맞나? 예, 이렇게 또 재보면 30%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 정도가 되죠. 88,000 정도입니다. 88,000.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거의 곡소리가 나겠죠. 네, 지금도 곡소리 나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진짜 곡소리가 날 겁니다. 지금 추세선에 부딪혀가지고 94K에 맞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꺾어가지고 막 위로 로켓처럼 발사가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기간도 한두 달 정도가 더 걸릴 것 같고요. 네, 지금 고점 찍은 지 얼마나 됐죠? 기간이 이때 고점을 찍었으니까 대충 지금 39일 됐네요. 여기 보시면 39일도 나오죠? 39일 됐으니 일봉이니까 39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보통 한 3-4달 정도는 횡보를 했으니까 내년 1, 2월 달까지는 왔다 갔다 할 건데
할 건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올라갔다 하다가 내려오고. 그럼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되겠냐? 알트코인들은 제가 그 뭐냐 트레이딩 뷰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트레이딩 뷰 로그인하고 막 그런 절차가 너무 힘들어서 쉽지 않아서 생략하라고 말씀으로 드린다 그러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고 봐야 되겠죠. 바닥에 나온 코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바닥에 근접해가는 코인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신다면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있죠. 여기 뭐냐면 지금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해서 보면 되죠. 이게 보게 되면 지금 기관들이 들쑥날쑥합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ETF가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ETF가 들쑥날쑥한다. 이전 이런 식으로 좀 가격이 올라갈 때 ETF가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받쳐줘야 됩니다. 어차피 파는 것도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하루 이틀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기관들이 지금 팔고 있냐? 어차피 ETF는 사고 파는 겁니다. 이게 뭐 이 정도 팔았다고 비트코인 나락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보시면 올라갈 때는 기관들의 ETF 순매입이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내려올 때는 유출도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것만 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오더 사이즈입니다. 한마디로 주문을 넣는 사이즈. 이게 지금 빨간색이 뭐죠? 리테일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빅 웨일, 우리가 말하는 고래죠. 고래일수록 이렇게 연한 이런 색이 되죠. 이런 친구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리테일들이 그냥 콩당콩당 딱청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막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좀 올라가려고 그러면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그 개인 투자자, 소위 말하는 메이저라고 하죠. 큰 손들이 좀 들어와서 올려줘야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이 보통 4년 주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4년 주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4년 주기인 게 뭐죠? 미국 대선하고 또 맞물려요. 대선하고 맞물렸다는 얘기는 뭐죠? 유동성하고 또 맞물린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성이 4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좀 예외였죠. 그래서 지금 시즌을 보게 된다 그러면 대충 이쯤에서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죠.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11월, 12월부터 원래는 사이클이 끝나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윈터, 겨울 장으로 한마디로 그 하락장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죠? 트럼프가 헛발질을 2번 했죠. 올 봄에 한번 그 관세 어쩌고저쩌고 생전 처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뭔가를 들고 나왔고 또 하나는 또 뭐죠? 지금 그 최장 기록을 갱신했죠. 자기 일기 때 35일이 최장 셧다운 기간이었는데 지금 갱신했습니다. 본인 기록을 갱신한 거죠. 세계 기록을 갱신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로 해서 헛발질을 2번 했고 또 뭐 이래저래 헛발질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하고 다르다는 건 유동성이 아직 이때는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번 슈팅이 좀 크게 나온 다음에 떨어졌는데 지금 슈팅은커녕 없죠. 없습니다. 슈팅 자체가 없죠. 그러다 보면 내년 11월 달까지 돈은 풀리게 돼 있고 그래서 좀 이연되지 않았을까? 좀 뭐랄까 뭐라죠? 시기가 이때처럼 딱 맞아 떨어지기보다는 지금 좀 이연돼서 좀 한두 달, 두세 달이라도 좀 뒤에 유동성이 들어온 다음에 금리, 그러니까 이때 또 다르다는 건 뭐냐면 이때는 또 금리가 이제 금리 인상 또는 긴축 시기였습니다. 긴축. 무슨 말인지 아시죠? 페드 긴축 시기였고 지금은 좀 반대죠. 지금 금리 인하 시기고 또 그리고 페드가 긴축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럼 팽창이죠. 그 시기라서 아직까지는 그 비트코인 끝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래들이 안 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죠.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이거죠. 끝난 거 아니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끝물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내가 세탁해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거지해줄 필요는. 그렇다 그러면 내년 올 연말, 내년 1, 2월 가면서 금리 인하가 되고 또 뭐 자금이 시중에 풀리고 하는 것들이 뭐 보여지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코인 시장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렸던 게 뭐였죠?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고점하고 코인 바닥 하고 일치한다 그랬죠. 코스피 고점 이꼴 코인 바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코인 시장에서는 세계 2위입니다. 2위. 엄청나죠? 최소 2위, 아니 3위, 보통 2위입니다. 코인 거래량이.
예, 근데 그 코인 거래량이 비트코인 거래량이 아닙니다. 알트코인 거래량이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코인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상장 한번 시켜보려고 그렇게 로비를 하고 난리법석을 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펌핑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코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죠. 아니면 뭐 바이오, 아니면 뭐 AI 산업, 그런 아니면 뭐 소형 원자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데 이게 언젠가는 지금 SK 하이닉스 5% 빠지니까 다들 기겁했죠. 시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60만 원에서 5% 빠지는 거하고 예, 뭐 6만 원에서 5% 빠지는 거하고 10배 차이가 나니까요. 자금도 그만큼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많이 먹어봤자 10만 원, 그러니까 10%밖에 못 먹겠는데 그 눈 돌아오겠죠. 어디론가. 예, 그러면 그게 코인 시장일 겁니다. 유동성이 들어오가면 더 이상 그 주식이라는 자산은 좀 쉬어가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자산은 끝이 있는 자산이죠. 물론 계속 성장하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시겠죠? 성장을 하겠죠? 하지만 이게 끝이 있습니다. 뭔 끝이냐면 캐파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정 주가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게 개인 투자자가 내려지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외인들이 다 그걸 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매도 리포트나 아니면 보유 정도 리포트가 나온다 그러면 매수 리포트가 없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의 끝은 코인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바이낸스 차트로 본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맞죠?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이런 모양 여기서 지금 맞고 튕깁니다. 이거를 이 추세선에 닿을 걸, 넌 어떻게 알았냐? 그려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쫙 그려서 이쯤 닿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이제 좀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좀 짧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분봉으로 보게 되면 손이 바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바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할 때 선물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물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보시게 되면 앞자리가 양운이 되니까 위로 뜨죠? 이 구름대만 알아도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적어도 5분봉이나 15분봉을 보고 하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게 되면 15분봉에서 요즘 98,200에서 매도 한번 쳐볼 수 있는 거죠. 의문 상단이니까요. 이렇게 되고 난 좀 여유롭게 하고 싶다. 그럼 1시간 봉을 보시면 되겠죠. 여기 1시간 봉을 보게 되면 위에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라올 것 같지 않지만 올라온다면 이쯤 되겠죠. 102,000에서 매도를 쳐보면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매도를 쳐보면 되겠죠. 지금 올라오면 15분 봉상에서는 98,200 그리고 1시간 봉에서는 102,000 맞죠? 예, 10만 5천 정도가 되겠네요. 105,000 1시간 죄송해요. 1시간 여기죠. 여기가 102,000 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렇게 해서 두 자리 올라오게 되면 두 자리에서 매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뭐 만약에 그 선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뭐 유의미한 수익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아니죠. 매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 10분 저녁 11시에 그 무료 톡방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좀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인사이트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들도 확인해 봤는데요. 내년 1, 2월까지도 변동성을 크게 보일 것이다라고 말해주신 만큼 앞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하면서 주요 타점들 잡아가면 더욱더 높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셨던 전략들 핵심만 모아서 다시 만나보시죠.